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정말 말 많고 탈 많았던 트램 건설에 대한 의구심이 모두 해소됐다는 게 대전시 설명인데요. 하지만 완공 시점은 2년 미뤄졌고요.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우여곡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대전의 트램 건설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리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에서 조성배 트램 도시광역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서민호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재영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송대 철도건설시스템학부 신민호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총 사업에 7,400억 원이 투입되는 트램은 대전 외곽을 도는 순환역으로 총 연장 36.6km로 실시 설계가 끝나는 2022년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관련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완공 시점이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7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정책가가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오늘 생생토론은 토론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명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29일에 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 트램 건설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부장님, 이 기본계획 승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9일 날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2014년도에 이제 건설 방식이 고가 자기부상 열차에서 노면 전차로 바뀌면서 그간의 많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6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을 보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계획 단계하고 실행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계획 단계에서의 마지막 단계였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실행 단계인 기본 및 실시 설계 승인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 또 공사 착공, 준공, 시운전, 개통, 이런 것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고, 실질적으로 트램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짓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승인이었다고 보고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막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네네. 목표점을 향해서 이제 네네. 이렇게 다시 돌아서 달리는 그런 단계로서 저희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 후속 절차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았다. 예. 예. 이제 계획은 끝났고 이제 정말 이제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작년 1월인가요? 이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사업에 트램이 포함이 되면서 트램이 바로 추진될 거라고 이제 시민들이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트램 추진 상황, 이 박사님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계획 승인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부터 약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대전시가 수립한 기본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네네. 2년 정도 걸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끝나고 약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가 이제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데, 네.
공사는 공사 방식에 따라 어떻게 이제 그 기간이 정리될 수 있는데 통상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동시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네. 그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지금 2027년으로 완공 개통 용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만 이제 공사의 방식 여부에 따라서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2년 정도 뒤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본부장님, 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이게 6대 4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가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총 사업비가 이제 7,492억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비 60%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네네. 이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네네.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하시면서 이제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완공 시점이 한 2년 정도 늦춰졌잖아요. 예, 예. 이게 뭐 그 2년 정도 늦춰진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 그 2025년도 목표 년도를 2014년도에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전차로 건설 방식을 바꾸면서 그때 예정했던 목표 년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총사업비 조정 네. 그게 있었고 또 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당초 2구간으로 계획돼 있던 그 도마 사가에서 가수원 사가에서부터 서대전 사가까지 5km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본 계획의 같이 순환으로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서대전 6교가 당초에 이제 지하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예타 면제 사업하고 총사업비 승인 과정에서 지하로 되고 태미곡에도 이제 지하화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앞으로의 예정 공정을 해보니까 2년 정도 사업비 연장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목표 연도를 2025년에서 27년으로 연장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공정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목표 연도는 2027년이지만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앞당겨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할 때 그 가장 눈길이 끄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공사 시점이 2년 늦춰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태미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건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서대전 6교는 지하가 확정이 됐죠. 근데 태미곡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시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건지 또 태미곡의 지하가 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문제 두 분께서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이 박사님부터 좀. 예. 그 대전시 그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36.6km인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이 이제 서대전 6교 구간하고 그다음에 태미고개 구간입니다. 네. 태미고개 구간은 가장 경사가 높은 구간으로 69%밀 정도의 경사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6도 경사도가 예, 6도에서 보통 한 7도 정도 되는 1000m 간다고 했을 때 네네. 한 69m 정도 올라간다는 네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배터리 방식이라든가 무가선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그 구간을 지하로 이제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기본 계획에는 그 빠져있죠. 지하가 네.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시는 대로 지하화를 계속해서 네. 실시 계획에 이제 반영하는 끝까지 이제 반영해보는 노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식은 건설 방식을 바꿔서 네. 예를 들면 태미고개가 지금 69%밀인데 약 60%밀만 돼도 일반 전철로 일반 그 동력으로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트램의 특성상 지상으로 움직여야 네. 어떤 주변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라든가 이런 또 네.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계획을 바꿔서 지하가 아닌 네. 노면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 교수님 기술적으로 볼 때요. 예. 아까 뭐 69%를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겨울철에 예. 미끄러울 때 이 바퀴나 레일이나 다 쇠지 않습니까? 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괜히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반 철도, 고속철도 예. 다
뭐 KTX 같은 경우는 시속 300km 네. 달리다가 정차를 하고 그러면은 제동거리가 뭐 한 3km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네, 네. 안전하게 하게 네, 네. 승차감을 확보하면서 가면. 근데 일반 도시철도 경량전철 같은 경우는 빨라야 30km대 시속으로 네, 네. 주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제동이나 네, 가감속 부분에서는 안전 문제는 크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 지하화를 하지 않아도요. 예, 네, 지하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뭐 결빙이나 이 겨울철에 이런 문제의 경우에도 일반 궤도에 이제 뭐 그 열을 가하거나 네, 네. 아니면 그 눈을 녹일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운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어떤 방식으로 돼도 예, 대전시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예, 다 예. 해결할 수 있는 다 해결할 수 능력을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 좀 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네.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을 때 두 가지에 저희들이 좀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서대전 육교 지하화하고 태미고개 네, 네. 지하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네. 서대전 육교는 기존에 이제 8차로인데 8차로 전체를 다 이제 2차로 트램 포함해서 일반 차량 통행 구간 6차로로 해서 8차로 전체를 다 지하화하는데 네.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네. 태미고개는 현재 지금 6차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승인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량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네. 조사를 하고 해서 추후에 기본 및 시설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때 재협의하자 해가지고 재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태미과 2박 3일도 말씀하다시피 69%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저희들 트램 기술 가지고 여러 가지 로드가 걸렸을 때 과연 거기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낮추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합니다만은 네. 보다 근본적인 것은 2차로 트램 2차로는 지하화를 하고 네. 나머지 6차로를 평면으로 해서 네, 네. 기존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한 320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320억.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총사업비 승인해서 우리가 그 서대전 육교 지하화 할 때는 전액 10일을 포함해서 이제 네, 네. 지하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사업비 다시 변경 승인을 받을 적에 이 태미고개는 반드시 국비를 편성을 해서 2차로는 지하화하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뭐 대전시나 대전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지하화가 기아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서박사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예. 트램의 효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시 재생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트램은 지상으로 다니는 게 효과도 크고 이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예전 이제 토론에서도 태미고개 지하화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서대전 육고의 이제 교통 혼잡을 고려하면 네네. 그 구간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네네. 태미고개 같은 구간에서 네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기존에 낙후됐던 지역에 뭔가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쨌든 지상에서 연계되는 체계가 중요한데 네네. 뭐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네. 솔직히 이제 대전시의 그 36.6km라는 네네. 그 장구간을 트램을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대전시 트램이 도시철도 방식, 그러니까 지하철 방식으로 노선이 계획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트램으로 전환하면 그거를 무가선 방식으로만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가선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효과적이고요. 그럴 때 이제 태미고개 같은 경우 일부 이제 가선의 전력을 끌어오면 충분히 등판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복잡한 그 입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하는 식의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프랑스에 이제 보르도라는 시가 있는데 네네.
보르도라는 시가 이제 와인으로 유명한 도시긴 하지만 도심 내에 어떤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네, 제 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일부 무가선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파리에서 오는 생장력부터 주변 교외 지역은 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문제가 이제- 없기 예, 예. 때문에 태무국에 충분히 지하화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해법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이슈죠. 무가선, 가선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요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본부장님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선도 사실 이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예. 도대체 트램 노선은 정해졌는데 그럼 정거장은 어디 들어서는 거냐. 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노선 결정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총 연장이 36.6km입니다. 네, 네, 네. 그중에서 이제 순환하는 것이 33.4km고 지선이 3.2km거든요. 네. 그리고 정거장도 지금 35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차량 기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36.6km에 대한 노선은 지난 2016년도 7월에 확정이 됐고 네. 다만 이제 정거장 35개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위치는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계략적인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세부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발주되는 기본 및 CC 설계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이 급전 방식을 무엇으로 채택을 하느냐, 네, 네. 그리고 또 그 사거리 교차점과 우리 그 트램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리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차량의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기본 및 CC 설계할 때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2022년도 정도에 2022. 기본 및 CC 설계가 확정이 되면은 네네. 그때 정거장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내후년 말에는 될 용역 거다. 결과 마지막의 단계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얘기에 이어서 노선 조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올해 2월 초에 그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 한 2천여 명 정도를 여론조사 했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관련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대전 시민 한 750명 정도가 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트램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대전역을 포함한다면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대전 시민의 한 63.5%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 대덕구하고 동구가 찬성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여론조사 전문가분들한테 좀 저희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60% 정도가 넘으면 이미 이건 여론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사실 역설적으로 트램의 가장 좀 걸림돌이 트램 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전역이라든가 유선 복합터미널이라든가 대전 복합터미널 이렇게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을 트램이 안 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이 박사님 어떻게 노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전문가로서도 네. 굉장히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노선 부분입니다. 네네. 제가 2016년도에 지금 조성배 본부장님 계시는 거기에서 제가 부단장을 하면서 노선 그러니까 2016년 7월 달에 이 노선이 확정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가지고서 다각도로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제 못하긴 했지만 아직도 미련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왜인고하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동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대전 시민의 대부분은 대전역을 이용을 하게 돼서 그렇겠죠. 예. 실제적으로 하루 약 4만 명이 이용하는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동역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대전역을 좀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확정된 노선 형태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검토됐던 대안으로는 그 일부 노선을 조정을 해서 대전역 통과하는 안이 있었고, 네. 다만 대신해서 그 노선이 이제 살짝 바뀌는 지역들은 보완 노선을 통해서 이제 지선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매우 어렵지만 그리고 기본 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면 못 해볼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 저도- 교수님, 예.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저도 이제 그 대전의 트램 노선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대전역인데요. 네. 이제 혁신도시 계획도 있고 대전역 네. 복합 개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전이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대전 역세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램 노선이 예전에 결정됐다고 해서 네. 대전역을 이제 통과하지 않는 거를 그대로 방치해서 미래 세대에 넘겨야 되느냐의 문제를 보면 지금이 이제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저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확정된 노선과 정류장을 바꿨을 때에 주민 갈등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따르는 비용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네. 솔직히 이제 제가 그 노선이나 지역을 보면 네. 그 인동역과 대동역 사이의 그 구간이 현재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건축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오히려 건설 사업을 하기 더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대동천변으로 따라가서 4차로 도로를 극복해야 되고 네. 다른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그 정거장을 그대로 두고 역전시장 통해서 대전 지하차도로 해서 대동역으로 다시 간다면 네.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역전시장과 대전 중심시까지 대전역에 많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km 정도 연장하면 되고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면 되는 구간인데 네. 공사도 쉽고요. 네. 이거는 사회적 갈등 없이 충분히 보완 노선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국가랑 협의가 안 된다면 대전시가 시비 투입해서 충분히 하면 네. 뭐 10배, 100배 이상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렇지만 대전역이 그 노선에서 빠졌을 경우에 대전 트램이 갖는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예, 말씀 드리면요. 그 지금 노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대전시 전체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 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전시가 현재 대전시 규모로 가진 해외에 있는 도시하고 비교할 때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 또 대한민국의 위치에서 6대 도시라고 하는데 대전시가 현재 충분히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과학 비즈니스 벨트, 네. 대덕령무단지에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미래의 먹거리, 우리 명품을 개발하고 실용화해서 상품 개발한 것을 해외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서 개발한 상품을 가지고 어디선가 컨벤션 센터, 마이스 기능을 갖는 그 대전의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 대전 고향이지만 딱 눈에 띄게 랜드마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올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올 때도 그렇고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면서도 경쟁력을 또 어떤 새로운 문화 창출, 어떤 새로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전기를 네. 마련하는 건 저는 대전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욱이 대전역 동구 지역에 너무 개발이 일제시대 때 이후에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뒤에 그 철도 부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저 같으면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마이스 기능을 갖는 국제 컨벤션 센터 기능으로 하면서 대전시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로 개발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듣고요. 그러려면 대전역 교육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 서울 삼성역 같은 경우 네. 서울역도 사실 그런 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을 제가 하면서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서 삼성 부분 수서에서 GTX, KTX를 삼성역에 다 집어넣거든요. 9개 노선, 6개 노선에서 8개 노선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심장부로 변화가 될 텐데 대전도 그런 일환에서 대전역을 저는 통과시키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네, 네.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잠깐 예, 그점 제가 본부장님, 뭐 설명을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예,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네. 지금 그 대전역 통과 구간이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서대전 내거리에서 중앙로를 거쳐서 대전역을 거쳐서 대동역으로 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서대전 내거리에서 태미고개를 거쳐서 충무체육관 내거리를 통해서 대동역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초에도 그 노선이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은 그게 서대전 내거리에서부터 대전역으로 해서 대동역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이 1호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네. 2호선은 태미고개에서 충무체육관 내거리로 해서 이제 대동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그쪽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 동구와 중구를 아우르는 그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그쪽으로 통과함에 따라서 그런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실제 태미고개 옆에도 바로 재개발 정비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런 2호선에 대한 그 메리트 때문에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네. 이 이외에도 지금 그 용문역이라든지 저 대덕구에서 지금 그 조차장 그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네. 많은 지역에서 지선을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 착공 시점에서 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순환선으로 하되 네. 이 순환선으로 해서 지금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선에 대한 네. 추가 계획을 저희들이 그때 수립을 해가지고 네.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정해진 노선은 바꾸기 힘들고 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어렵고 이제 지선 사실 트램의 장점이 지선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이 박사님 뭐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났고요. 뭐 무엇보다도 뭐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노선을 그렇죠. 바꾼다는 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은 하고 지선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부분이라든가 네. 정치적 부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이상적으로는 노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중앙로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1호선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검토됐던 대안은 중앙로 중복이 아니라 이제 인동에서 네. 대전역을 거치는 방식이라서 한정거장을 이제 변경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호선 중복 여지랑 상관없이 이제 변경하는 안이었는데 아무튼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어서 이 부분은 뭐 계획가 내지는 엔지니어 파트에서는 당연히 대전역 경유를 찬성하지만 또 종합적으로는 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사회적 갈등이 만약에 노선을 변경한다면 또 다른 대전시의 부담이 될 것은 크겠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교통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 제시가 없는 만약에 대전역을 통과하게 된다면 대전 시민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터모달리티나 인터오페라빌리티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 부분 또 상호 운용성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가져간다면 분명한 대안이 도출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좀 스터디를 해서 뭐 대안을 찾아보면 절차상으로도 지금 이제 절차상 이때 예타는 면제가 됐고요. 기본 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절차나 기술적으로는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추가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혹은 정치적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절차상이나 기술적으로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순수한 시민 입장에서 보면 뭐 사회적인 합의 과정, 뭐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도 있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이미 워낙 늦어졌기 공사 때문에. 기간이 2027년 목표 연도지만 그거는 언제가 될지를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서 박사님, 뭐 지금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하고 지선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하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게 지선을 설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게 네네. 인동역하고 대동역 정거장 그대로 두고 네네. 기존에 있는 라인을 네네. 대전역으로 틀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주민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 1km만 연장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거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노선만 살짝 그 패스되는 노선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거장이 하나 추가되는 개념으로. 예, 정거장이 하나 추가되고 예, 예.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네네. 대해서 대전에서 갈등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풀 수 네네.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전역이 정거장으로 들어가면서의 편익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네네. 트램의 향후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무튼 그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좋은 결론을 좀 맺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인데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참 하이브리드 방식 자동차도 아니고 트램에 웬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대전 트램은 전 구간이 무가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무가선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설명은 어떻게 저희가 이 박사님께 좀 부탁을 예.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 10월 21일 날 트램 세미나에서 아, 죄송한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가선이 뭐고 가선이 뭐고 네네. 이런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그 저희 대전시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그 무가선 그러니까 전철 위에 가선이 이런 전기가 지나가는 선로가 없는 형태로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트램은 그거 말고도 가선 방식도 있고 무가선 중에서는 배터리로 가는 방식이 있고 또 바닥에서 급전하는 방식이 있고 또 배터리 중에서는 또 슈퍼 캐퍼시터라 해가지고 좀 고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무가선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베이스로 해서 무가선으로 하시겠다라고 이제 해왔었고 지난 10월달에 제가 트램 세미나를 하면서 그거보다는 가선하고 즉 위에 선로가 좀 일부 있는 가선하고 무가선 방식하고 혼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트램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전시 트램 노선이 장대 노선입니다. 네. 36.6km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굉장히 장대 노선이라서 기존의 배터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지상에서 급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장대 노선이기 때문에 혼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그런 바닥이나 배터리로 갈 수 없느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닥에서 급전하는 경우에는 36.6km를 다 돌릴 수도 있고 슈퍼 캐퍼시터 같은 경우도 한계는 있지만 다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가선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를 해서 굳이 꼭 무가선이 필요하지 않는 구간에는 가선도 혼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 기술적인 검토된 사항이었고요. 2.5배 비싸다는 게 운영비가 2.5배가 더 든다는 건가요? 공사비가 네네. 2.5배 더 비싸고요. 네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네네. 보통 배터리 수명이 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4년마다 그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만약에 배터리 기반의 트램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트램이 한 37톤 정도 되는데 네. 배터리 기반 트램은 약 47톤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10톤짜리 배터리를 추가로 싣고 다녀야 되고 네. 그것이 4년마다 한 번씩 또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운영 비용에 이제 그 부담이 생긴다라는 게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네. 신 교수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사실 트램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덕 특구의 기술력을 과시한다. 그리고 이게 무가선이기 때문에 대전시 경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다. 이런 장점들을 막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가선을 깐다 그러면 옛날 저희가 뭐 1900년대 광화문을 다니던 전차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선로 위로 이제 철탑이 쓰고 전선이 지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해외에서도 트램을 경량제철로 활용하는 도시를 여러 군데를 가보고 했는데 일반적으로가 15km 이내
경우가 많습니다. 30km 넘어가는 거는 지하철, 중량전철로 가지 이게 트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네,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가선으로 갈 경우에 그 건설비 추가, 운영 비용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운영하는 측에서 나중에 부담으로 네.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운임 비용을 승객한테 부담을 줄 거냐, 네, 네. 아니면 준공영 체제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병행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네, 네. 또 그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차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 정전이 됐거나 전차선이 끊어졌을 경우에 비상 방식으로는 이 핵에너지를 씁니다. 비상적으로 핵에너지요? 핵에너지가 조그만 규모로 네, 들어가 네.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이제 뭐 터널, 장대 터널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견인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그걸 비상 발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용도 조그만 거 있듯이 네,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가는 방식도 있고 한데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 방식을 좀 고민해 보셨는지 하는 궁금한 게 있고요. 새로운 기술로 어느 정도 그리고 극복이 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36km가 되다 보니까 무가선 가심 혼용 방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노선으로 반드시 이게 돌아야 되냐 네, 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어 36이면 15km 따지면 한 3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돌면 어떨까? 하나가 전체를 도는 게 아니라 15km, 16km 이렇게 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어요. 환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환승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잠에서 서대전, 그 뭐 청사에서 뭐 서대전,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에서 서대전 아니고 그래서 이 일정 구간을 뭐 이렇게 한 세 구역으로 나눠서 만약에 이 열차 편성이 세 편성이 되겠죠. 트램 편성이. 그렇게 나눈다면 무가선 방식으로 그냥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다만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시 정부청사에서 서대전으로 오는 사람은 이거 안 타거든요. 네. 1호선 타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이걸 타고 한 바퀴를 도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가장 가까운 노선에서 역에서 환승을 해서 정거장에 환승을 해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한다면 저는 뭐 한 3개 정도로 분리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고민해봤으면 네. 좋지 않을까. 뭐 기술도 엄청 좋아지고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성을 생각하면 무가선 방식만 고집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서박사님 본부장님 의견은 마지막에 저희가 드릴게요. 예. 서박사님 생각 어떻게 비슷하십니까? 뭐 저는 그 무가선 가선 혼용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현재 이제 배터리 캐파가 안 되긴 하지만 네. 향후 4, 5년, 6년에서는 캐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네. 무가선 가선 혼용을 하면 일부 가선 설치했다가 그 기술력이 됐을 때 그거를 무가선으로 완전히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보르도사르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가선될 때 그 폴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뭐 혐오시설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폴을 도시경관적으로 활용하고 강남역에 가면 미디어폴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구간에서 이제 유성 같은 구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실증 IoT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그거를 어떤 도시경관적인 도시관광적인 아니면 첨단 도시의 시설물로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분명히 혁신적인 방안들이 더 고민될 수 있는데 꼭 뭐 선이 있다고 무가선으로만 해야 된다. 그건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위기를 기회로 돌려서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도시로 발전하는 일종의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선 방식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명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저는 이제 한 저희 말씀만 이 얘기는 저희가 본부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노선 확정을 하면서 이제 무가선 순환으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하는데
현존 국내외 기술로 무가선으로 순환하는 방식이 현재까지 우리 33.4km 순환하는 방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구간 분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박사님이나 석 박사님도 이제 혼용으로 하는 방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구간 분할도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2구간 내지 3구간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또 기술이 발전했을 경우에 그 기술을 다시 접목해서 우리한테 응용해서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유무가선 만약에 혼용으로 만약에 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특히 유가선으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가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그거를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선을 한다면은 10차로 이상 대로에 중앙로에 한다든지 또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있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하천 제방을 활용하는 또 서대전 육교나 태미곡의 지하화하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아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조경을 잘하고 또 가로등을 또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혐오 시설이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그런 가선으로 일부 구간을 넣고 나머지는 무가선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검토 과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하고 또 시공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만 될 게 아니고 운영 측면에서 운영의 용이성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기술을 운영을 할 적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발전에 따른 적용 가능성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크게 2가지 내지 3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함축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저희가 트램이 들어오면 이제 트램은 최우선 신호를 받게끔 하겠다는 게 대전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못하다 보니까 이 트램이 들어오면 과연 안 그래도 지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한데 차가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대전 시민들 중에. 그분들 중에 이제 부정평가하는 배경이 뭐냐면 교통 혼잡이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교통 혼잡과 그리고 트램과 자동차의 어떤 대형 사고 가능성 이 부분을 걱정하셨거든요. 참 신호 체계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느 분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네네. 트램은 트램 전용 신호를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신호라기보다는 자동차랑 공용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램이 왔을 때 능동적으로 트램에 반영을 해서 트램 신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트램도 4분의 1 정도의 현실을 할당을 받아서 자동차랑 같이 가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대부분인데 저희 대전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트램이 들어오면 감지를 해서 트램이 정차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전자분들한테 특히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한 번의 현실을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차로 지체에 있어서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혼잡되는 그러다 보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트램은 한 개 차로를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트램이 들어왔는데 승용차를 타시던 분이 한 명도 트램을 안 타시면 혼잡이 발생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트램이 들어오고 나서 승용차를 타시던 분이 집에 승용차를 두고 트램을 타는데 많이 타면 혼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통량에서 한 개 차로가 1시간에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게 80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맥시멈 1200에서 800대 정도 보고 있는데 트램 한 편성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300명 정도입니다. 근데 1시간에 최소한 10번 정도 다닌다고 봤을 때 3,000명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중에 800명 이상이 승용차에서 왔다 그러면
사실은 한 개 차로가 더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승용차를 덜 타려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러한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 네, 네, 네. 혼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한 30초씩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대전시 트램에 대한 과제 또 기대 효과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건 어떻게 서 박사님부터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 트램 도입으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량이 높아지고 대전시가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그 대중교통 편의에 굉장히 이렇게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트램의 역할은 오히려 지역 발전, 대전시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도시재생 쪽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미국 포틀랜드 경우만 해도 트램 1.3억 달러 투입했는데 부가가치나 도시재생 효과가 82억 달러, 몇십 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요즘은 트램 도입하는 주 목적이 도시재생이나 도시의 경쟁력 브랜드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혹은 도시의 경쟁력 브랜드 가치 제고 관련한 그런 노력들을 한꺼번에 기울여야만 트램 도입이 대전시의 미래 경쟁력을 혁신하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본부장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트램 그 순환선이 어찌 보면 세계 최초로 지금 그 시행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트램 건설에 대해서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급전 방식과 노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트램을 건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아울러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예, 트램이 들어오면 교통사고 나지 않나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전시가 현재 교통사고가 10만 명당 6.2명입니다. 그런데 트램이 들어와 있는 도시들을 보면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날 수 있지만 트램이 들어오면 훨씬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신 교수님. 예. 저는 원래 이제 대전시 150만 인구라면 중전철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토론을 거쳐서 트램으로 결정이 돼서 기왕이 결정된 트램이 또 추가열의 행복해요 가사처럼 트램이 있어서 행복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 교통 시스템에 이번 기회에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겠지만 여러 가지 시민 전문가, 관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대전시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KBS 생생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렵게 시작하는 만큼 트램이 대전의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